이번 시간에는 어떤 커브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에어리어를 캘큘러스 개념을 사용하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으로부터 데피니트 인티그럴을 디파인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커브 밑에 에어리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y equals fx라는 커브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커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커브와 x equals a라는 직선, 즉 y축에 패러럴한 직선이에요. 또 x equals b라는 y축에 패러럴한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커브와 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트라이앵글과 렉탱글로 나누어서 구해서 더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y equal fx가 이게 커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가?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 수학자들이 어떤 커브와 관련된 에어리어를 구하는데 많은 관심들을 가져왔죠. 그러다가 이 캘큘러스 개념이 발전이 된 이후에 이 에어리어를 구하는데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캘큘러스를 사용하여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런 거를 우리가 NT 딜리버티브 메소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방법에 의해서 이 에어리어를 어떻게 구할 건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A와 B 사이에 임의의 점 요거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가 현재 요 위치에 있을 때 에어리어를 a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 x로부터 x가 델타 x만큼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에어리어도 델타 a만큼 늘어날 거고 요 점의 x 코오디네이트는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늘어난 델타 a는 요 렉탱글보다는 요만큼 클 거고, 그 다음에는 요 더 큰 렉탱글보다는 더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니퀄리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두 렉탱글의 위스는 델타 x고 작은 렉탱글의 랭스는 요거잖아요. 요게 x가 x일 때 y 값이니 fx고, 그 다음에 요 큰 렉탱글의 위스는 역시 델타 x고, 랭스는 요 길이잖아요. 요게 x에 요거를 갖다 넣은 거죠. f x 플러스 델타 x.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늘어난 델타 a는 두 렉탱글 사이에 있을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세 사이드를 우리가 포지티브인 델타 x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포지티브니까 부동호의 방향은 안 바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캔슬 아웃 되면 fx 델타 a 오버 델타 x, 또 이것도 캔슬 아웃 되고 f x 플러스 델타 x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늘어난 델타 x를 아주 조금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델타 x가 approaches 제로예요. 이럴 때 우리가 리미트 기호를 써서 리미트 델타 x approaches 제로 fx, 여기에 리미트를 붙인 거죠. 그 다음에는 리미트 델타 x approaches 제로 델타 x분의 델타 a, 여기에 리미트를 붙인 거고요. 그 다음 리미트 델타 x approaches 제로 f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사이드에서는 이게 델타 x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fx가 되고, 요거는 우리 디퍼렌시에이션에서 배웠던 라이프니츠 노테이션 dA 오버 d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델타 x가 제로로 가니 이것도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델타 a, dA 오버 dx, dA 오버 dx는 fx보다 크고 같은 fx보다 작으니 결국 dA 오버 dx는 fx라는 거예요. 같은 값보다 크고 같은 값보다 작으니 결국은 그 값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스퀴징 시어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fx 요거는 주어진 커브의 식이고 이 에어리어의 딜리버티브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에어리어 a는 요거를 인티그레이션 fx를 인티그레이션한 에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엔티 딜리버티브 메서드라고 하는 거죠. 즉 에어리어를 인티그레이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우리가 인데피니트 인티그럴 실력이 있으니까 요거에서 f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 캐피탈 레터 fx는 is the simplest 한 anti derivative죠 of fx의 small fx의 가장 심플리스트한 anti derivative예요. 즉 constant of integration이 붙기 전에 그러한 anti derivative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a와 b 사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constant of integration 값을 알아야 되는데 x가 a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제로라는 이런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죠? x가 a에 있으면 에어리어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이대로 갖다 놓으면 0 equals fa 더하기 c. 그래서 여기서 c 값은 마이너스 f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에어리어 a는 fx 마이너스 fa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와 b 사이의 에어리어는 x가 요 b에 가 있을 때죠. 그래서 x equals b를 갖다 넣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에어리어 a equals f b 빼기 fa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에어리어를 구하면 되고 여기 캐피탈 레터 fx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했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의미 있는 기호로 바꾸어 놓으면은 요거는 fx인데 스퀘어 브래킷 그 다음에는 요거를 우리 이션 심볼 어롱게이트 s를 써서 이렇게 하고 fx dx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definite integral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커브 밑의 넓이를 definite integral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여기서 주어진 커브의 식이 fx고 이 a, b 이게 왼쪽에 있는 바운드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바운드고 x축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즉 스몰 fx의 가장 심플리스트한 엔티 딜리버티브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걸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에어리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 배웠던 엔티 딜리버티브 메서드 이거로 어떤 커브 밑에 에어리어를 구해 봅시다. 여기에 y equals fx equals x cubed라는 커브가 있어요. 이런 커브죠. 그래서
y equals fx equals x 큐브드. 그럼 이 커브 밑에 이 커브와 x equals 1, 또 x equals 3 이라는 y축에 패러럴한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에어리어 A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에어리어 A는 인티그럴 로어 바운드가 1이고 어퍼 바운드가 3이고 x축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인티그런드가 x 세제곱 주어진 커브 fx가 x 큐브드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x 세제곱의 가장 심플리스트한 엔티딜리버티브 x to the power of 4의 1 over 4 c는 안 붙이는 거죠. 1에서 3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은 4분의 1 곱하기 어퍼 바운드를 넣은 값에서 로어 바운드를 넣은 값을 빼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4분의 3의 4제곱 81 빼기 1 해서 4분의 80 20이 되는 거죠. 그래 이 A의 넓이가 20 유니트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또 하나 구해 봅시다. 여기서 마이너스 네거티브 2에서 네거티브 1까지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요 B는 로어 리미트, 로어 바운드가 네거티브 2, 어퍼 바운드가 네거티브 1, 그 다음에 x 세제곱 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가장 심플리스트한 엔티 딜리버티브 파워를 하나 올리고 어저스팅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어퍼 바운드 네거티브 1을 넣은 값에서 로어 바운드 네거티브 1을 넣은 값을 빼는 거죠. 이게 데피니트 인티그럴에 의해서 에어리어를 구하는 데서 이걸 배웠어요. 그럼 4분의 1 빼기 4분의 16 그럼 이거는 4분의 네거티브 15가 되죠. 그러니 우리가 에어리어를 구하는데 이게 네거티브 값이 나왔으니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에어리어는 항상 포지티브가 돼야 되는데 이거 네거티브가 됐으니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데피니트 인티그럴 값 요거가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 네거티브 값은 에어리어로서 쓸 수가 없다는 거. 그죠? 그러니 이게 왜 그 A는 포지티브가 나왔지만은 요 B의 에어리어를 구하는데 네거티브가 나왔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은 요 인티그런드 A 경우 요 인티그런드는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사이에서 요거는 항상 포지티브가 되기 때문에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요 값은 포지티브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요 B는 로어 바운드 네거티브 2와 어퍼 바운드 네거티브 1 사이에서 요 인티그런드 요거가 네거티브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이 네거티브가 된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로서 에어리어로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그 에어리어 비트윈 투 커브스예요. 그래서 이 에어리어 비트윈 투 커브스를 다음에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이 마이너스 네거티브가 나온 거를 해결해 봅시다. 즉 에어리어 비트윈 투 커브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에 두 개의 커브가 있어요. x-액시스, y-액시스 오리진이 있고 여기에 두 개의 커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y equals fx고 또 한 커브가 y equals gx예요. 그럼 이 두 커브와 x equal p y축에 패러럴한 직선 또 x equals q y축에 패러럴한 직선
요 두 직선 사이의 요 넓이, 쉐이드된 요 넓이를 구해 봅시다. 그럼 지금 fx와 gx가 포지티브죠? 바운드 사이에서 포지티브에 둘 다. 그러면은 에어리어, 큰 에어리어에서 요 작은 에어리어를 빼면은 요 쉐이드된 에어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큰 에어리어는, 그래서 요 사이의 에어리어는 로어 바운드 P에서 Q까지 fx dx. 그러면 요 에어리어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요 에어리어를 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pq gx dx. 야, 그럼 이거는 인데피니트 인티그럴과 똑같게 요 인티그럴 사인을 한 번만 쓰고 p에서 q까지 요 fx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바운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커브 사이의 에어리어를 구할 수 있죠. 요때 보면은 요 fx-gx가 인티그런드인데, 요게 인티그런드가 되는데, 요 인티그런드는 p와 q 사이에서는 항상 포지티브가 되죠. 왜냐하면 fx가 위에 있으니까, 또 gx가 밑에 있으니까 큰 데에서 작은 거를 빼면은 요게 항상 포지티브가 되고, 따라서 요 데피니트 인티그럴 값은 포지티브가 되고, 그게 에어리어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어리어를 구할 때는 인티그럴 로어 바운드에서 어퍼 바운드까지 fx, 즉 위에 있는, 이게 위에 있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a라고 씁시다. ya에서 밑에 있는 직선 below, y below, y above에서 y below를 뺀 거에 dx.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두 커브 사이의 에어리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인티그런드는 항상 어버브에서 빌로우니 포지티브가 되고요. 이해되겠죠? 이게 설령 바운드 사이에서 네거티브가 돼도 상관없어요. x equals r, x equals s라는 y축의 패러런 직선과 두 커브 사이의 에어리어 요거를 아까 a라고 했고, 요거를 b라고 해보면은 역시 b도 b equals 인티그럴 로어 바운드가 r이고 어퍼 바운드가 s고 ya에서 yb dx, 어버브에서 빌로 이거를 뺀 거죠. 그러면 r에서 s까지 어버브가 이거죠. 요게 fx예요. 빼기 빌로 gx dx. 요거면 요 인티그런드도 둘 다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fx가 gx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비록 마이너스지만 fx 마이너스 gx, 요거는 항상 포지티브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포지티브가 돼요. 따라서 요 데피니트 인테그럴 값은 포지티브가 되고, 그게 에어리어로서 적당한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두 커브 사이의 에어리어 구하는 이 포뮬라,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앞으로 가서 마이너스가 나왔던 요 문제를 해결을 해 봅시다. 아까 요 커브, 요 B의 넓이를 구할 때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문제가 됐죠? 이거를 에어리어 between two curves, 에어리어 between two curves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에어리어 B는 로어 바운드가 마이너스 2고 어퍼 바운드가 마이너스 1이고 y 어버브 빼기 y 빌로우 dx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네거티브 2, 네거티브 1, 요 B 둘러싸인 이거의 위에 커브가 이거죠. x축이에요. 즉 ya는 제로고, 밑에 있는 게 요게 주어진 커브 yb는 x 큐브드. 그렇죠?
그러니 ya 제로 마이너스 yb x 큐브드 dx.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세제곱 dx죠. 그러면은 요 에어리어 요 데피니트 인티그럴 값을 평가하면 x4의 4분의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네거티브 2, 네거티브 1. 그리고 어퍼 바운드를 넣은 값에서 로어 바운드를 넣은 값을 빼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분의 1이 되고 네거티브 2의 4제곱이니까 16. 그래서 4분의 15. 그래서 요게 에어리어 B의 에어리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네거티브가 나왔지만 여기서는 포지티브죠. 그래서 요 공식 포뮬라를 쓰면 항상 에어리어를 구할 때 네거티브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A도 마찬가지로 한번 체킹해 볼까요? A는 인티그럴 로어 바운드가 1이고 어퍼 바운드가 3이고 ya 빼기 yb dx. 그러면 1에서 3까지 어버브가 이거죠? 이게 어버브가 돼요. 그러니 x 큐브드 마이너스 빌로우가 이거죠. x축 즉 y equals 제로. 이게 빌로우가 되는 거예요. 제로 dx. 그러면 1에서 3까지 x 세제곱 dx 해서 아까 구했던 요거와 똑같은 데피니트 인티그럴이 나오고 에어리어를 구하면 20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 항상 여러분들이 에어리어를 구할 때는 between two curves의 에어리어 구하는 포뮬라 ya 빼기 yb dx 이런 식으로 해서 에어리어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또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between two curves의 개념 사이의 에어리어를 구하는 개념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주어진 식은 보면은 x와 y의 로를 리버싱하는 해서 구하는 게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두 커브 사이의 에어리어를 구하는데 이 커브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x, y axis, origin. 그래서 두 커브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커브가 x equals w, y, 즉 x가 y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고 또 요거는 x equals v, y, 즉 요 x가 서브젝트가 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바운드가 y 액시스에서 c부터 d까지 에어리어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y equals c라는 직선과 y equals d라는 직선 또 두 커브 사이의 요 에어리어를 구하는 거예요. 두 커브 x equals wy와 x equals vy와 y equals c, y equals d 이런 식으로 주어진 부분의 에어리어를 구할 때는 이것도 between two curves 개념으로 구하는데 이번에는 바운드가 y축이에요. 그래서 로어 바운드가 아래에 있는 c, 어퍼 바운드가 d, 이 y 값이니 dy이고 이거는 x 요 y축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커브에서 n쪽에 있는 커브 그래서 요게 right가 되고 요게 lef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항상 요게 right고 요게 left니 이게 포지티브가 될 거고 따라서 요 값은 플러스가 될 거고 따라서 그게 에어리어로서 적당한 거죠. 그래서 x와 y의 역할을 바꿔서 에어리어를 구하는 게 편리한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문제풀이 영상에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그래서 area between two curves의 두 포뮬라 이게 x에 대해서 할 때는 ya 빼기 yb dx 이게 y축에 대해서 할 때는 x right 마이너스 x left
요걸 계산하면 항상 포지티브가 되고 그게 에어리어가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데피니트 인티그럴을 이용해서 에어리어를 구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데피니트 인티그럴의 프로퍼티,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퍼티 오브 데피니트 인티그럴. 자, 그럼 첫 번째 프로퍼티가 인티그럴 p에서 q까지 afx 마이너스 bgx dx, 이건 타임스예요. 다 dx. 이런 데피니트 인티그럴은 요 인티그럴 사인을 각각 세퍼레이트해서 붙일 수가 있다는 거. afx 마이너스 dx 마이너스 p에서 q까지 bgx dx, 이렇게 세퍼레이트해서 인티그럴 사인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인데피니트 인티그럴과 똑같은 성질이에요. 인데피니트 인티그럴에서도 텀마다 우리가 그거를 이밸류에이트 했죠. equals, 또 여기에 컨스턴트 a와 컨스턴트 b를 인티그럴 사인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b에서 q까지 fx dx 마이너스 b 타임스 pq gx dx, 이것도 인데피니트 인티그럴과 똑같은 성질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티그럴 p에서 p까지 fx dx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즉 바운드 로어와 어퍼 바운드가 똑같을 때는 그 데피니트 인티그럴 값은 제로가 된다는 거. 즉 그 부분에서의 에어리어는 뭐 없을 거 아니에요. 로어와 어퍼 바운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티그럴 p에서 q까지 fx dx equals, 여기에서 요 바운드를 바꾸면은 q와 p를 바꾸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이거예요. 이런 성질이 있고, 또 네 번째 성질은 p에서 q까지 fx dx 플러스 q에서 r까지 fx dx, 즉 첫 번째 데피니트 인티그럴의 어퍼 바운드가 두 번째 데피니트 인티그럴의 로어 바운드와 똑같고 인티그런드가 이렇게 똑같은 fx일 때는 p에서 r까지 fx dx가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프로퍼티 프루프를 한번 해봅시다. 1번 프루프를 해보고 나머지 프루프는 비슷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어요. 1번. 자, 그러면 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스퀘어 브래킷 a 곱하기 요 fx 스몰 fx의 심플리스트한 엔티 딜리버티브를 캐피탈 레터 fx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b의 g dx의 pq, 그죠? 요 캐피탈 레터 gx는 요 스몰 gx의 심플리스트한 엔티 딜리버티브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어퍼 바운드 q를 넣은 값 a 곱하기 f q 마이너스 b g q, 여기에서 로어 바운드를 넣은 값을 빼는 거죠. a 타임스 fp 마이너스 b 타임스 g p. 자, 그럼 브래킷을 풀어서 리어레인지를 하면 a f q 마이너스 a f p 마이너스 b g q,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럼 여기서도 또 마이너스가 되고 b
GP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A FQ 마이너스 FP A로 팩토라이징을 했어요. 마이너스 B에 GQ 마이너스 GP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A 곱하기 다시 요거를 데피니티 인티그럴 기호를 쓰면은 Q고 P고 fx d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면 b에 pq g x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명을 했어요. 이 나머지 2번, 3번, 4번도 비슷하게 증명을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커브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에어리어를 데피니트 인티그럴을 사용해서 구하는 것에 대한 이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반드시 그 문제풀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컨셉 이거를 충분히 연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